나쁜 엄마들. 이런 정말 현실적인 대안도 중요하고, 저는 또 하나로는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말할 수 없는 이유. 맞아요. 그리고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야한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인간은 성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건 인간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이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 어디서나 나의 성적인 관심이라던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우린 딱 벌써 뭔가 비행청소년, 성이야기하면 뭔가 문란한, 뭔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음란한, 뭐 되게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그게 단지 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맞아요. 근데 이게 사회가 워낙 우리가 성을 쉬쉬하고 터부시하다 보니까 성이라는 게 가진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음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협박을 딱 받았을 때 사실 우리가 아니 나 뭐 성 얘기할 수 있지,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세요, 이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어떡해 나 이제 진짜 인생 끝났다, 나 이제 완전 이상한 애로 찍히겠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고정관념이, 그런 통념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더더욱 겁을 먹고 두려워하면서 맞아요. 말 못하면서 제2차, 3차 그런 피해에 노출이 되는데, 저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좀 제가 성교육을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성 자체를 틀린 거, 나쁜 거, 그리고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조금은 달라져야 한다. 네. 그걸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적어도 우리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이 사람이 엄마 아빠한테 알리는 게 두려워서 더 큰 피해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좀 열어놓고, 왜냐면 우리가 이번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얘기가 되게 많았냐면 야 거기서 피해 당한 애들이 평범한 애들이 아니었대. 걔네들 거기다가 자기 몸 사진 올리고 사람들한테 관심 받으려고 했던 그런 애들이 당한 거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일이 아니야. 걔네들 뭐 비행청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상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가 몸 사진을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남성들이 막 접근하고 막 내가 사랑받고 인기받는다는 걸 우리도 모르게 아이들이 알게 되는 분위기라는 거잖아요. 그건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그런 걸 선호하고 여성을 그런 성적인 대상화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맞아요. 그걸 이용해서 내 몸 사진을 올려서 막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 아이에게 책임을 물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심을 보이고 거기에 좋아요를 누르고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실 그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남성들, 어른들의 책임을 먼저 묻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전 저희 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누가 만약에 네가 진짜 실수로라도 혹은 호기심에 내 몸 사진을 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렇게 했을 때 상대가 누가 와서 협박을 한다. 너 몸 사진 올렸지, 너 이런 거 내가 니네 부모님한테 일릴 거야, 네 친구들한테 말할 거야.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엄마한테 말해라. 엄마가 그거 갖고 너 그거 왜 올렸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협박한 놈이 그 새끼가 잘못한 새끼니까 엄마가 진짜 혼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엄마한테 얘기해라. 제가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건 물론 애초에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피해에 노출되지 않게 뭐 단속을 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택지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사회 구조에 대한 우리가 좀 인식을 가지고, 또 우리 부모가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안전한 어른,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주변 사람이 되어주는 게 사실 진짜 중요하다. 사실 이 얘기는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눴거든요. 네. 근데 제 친구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수영장에 갔는데 엄마가 좀 있는 옆에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오빠들이 와서 너 성기 한 번만 만져봐도 되냐고 한 거죠. 근데 얘는 뭘 모르니까 자기도 만져주게 한다 그러고 막 이래서 해서 만지게 했는데 근데 걔는 약간 좀 너무 놀랬던 거죠, 그때의 경험이. 그래서 조금 놀란 마음이 있어서 엄마한테 와서 다시 얘기를 했대요. 이게 혹시 나쁜 일일 수도 있으니까 얘가 다른 얘기처럼 한 거죠. 얘는 엄마 혹시 어떤 남자들이 와서 만약에 내 밑에를 만지면 어떻게 돼? 한 거죠. 엄마 뭐라고 했냐면 그럼 너 죽어 라고 하신 거예요. 일부러 겁주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너무 상처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상처받아서 내가 언제 죽나 1년 내내 전전긍긍했다는 거예요. 어머. 그 어린 마음에. 그렇죠. 말도 못하고. 네, 계속 난 나쁜 짓을 해서 내가 죽겠구나. 나 언제 죽지? 내일 죽나? 오늘 죽나? 계속
마음이 불안했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무지한 거죠, 사실. 네. 그리고 어쨌든 성과 관련된 것들은 웬만하면 말도 못하고 그리고 말하면 안 되고 그런 일 자체가 일어나는 게 뭔가 성과 관련된 이슈는 다 불미스러운 일. 네. 특히 여성에게는 더 불리하고 뭔가 인생이 망가지는 일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고정관념부터 사실 우리가 바꿔나가야 한다. 그리고 책임은 그 일을 저지른 그 가해자에게 있는 거지 그 일을 당한 사람 혹은 몰라서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하고 났는데 그걸 모조리 네 책임. 그러니까 네가 몸을 어떻게 굴렸길래 네가 왜 그런 여지를 줘서 이런 식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는 사실 문화가 여태까지 있었고 아직도 우리 그런 부분이랑 많이 싸우고 있잖아요. 네. 특히 남성들은 그런 일을 저지르면 굉장한 면죄부를 주잖아요. 아 근데 네. 요새 또 그런 문의들도 많아요. 우리 아들이 가해자가 되면 어떡하죠? 맞아. 그래서 가해자가 되지 않게 하는 교육이 있나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신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이슈 중심의 교육을 또 원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성이 그냥 똑 떨어진 인간 세상에서 똑 떨어진 하나의 이슈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관계적인 일이기 네.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냥 성에 대한 부분을 특수하게 다루는 게 아니라 그런 분야도 어느 정도 있어야겠지만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 매너, 인격을 바라보는 어떤 전인적인 교육 중에 하나로 성이 들어가야 될 문제인데 그냥 성 문제만 똑 띄어서 이 부분만 그냥 교육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되게 납작한 교육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좀 재밌는 교육법은 봤어요. 어떤 거요? 하나인데 그 웃다따라는 네. 성평등 그림책 큐레이션 서비스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낸 그 카드 뉴스였는데요. 부모님들부터 아이들의 동의 없이 아이들의 사진을 찍고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되게 재밌는 내용이었어요. 그쵸. 네. 아이들에게도 그런 이제 선택할 권리 그리고 거기에 너무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은 타인이 와서 그렇게 네. 해도 거기에 친숙해서 자기가 범죄에 노출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본인도 남의 몰카를 찍어도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엄마 아빠가 항상 나를 찍어서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렸는데 근데 저 앞에 있는 다른 애 재밌는 게 있는데 찍어서 올린다고 한들 뭐가 문제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좀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게 네. 우리가 뭐든지 어떤 공식과 법칙 안에서만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쵸. 물론이에요. 그래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할 때도 저는 딱 성희롱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실 좀 잘 쓰질 않아요. 네. 그냥 우리가 인간을 대할 때 기본적인 매너와 자세라는 저는 약간 그런 틀로 접근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거는 성폭력이야, 이건 성희롱이야 라고 우리가 가르쳐주는 그 굵직굵직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거기서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범주 안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래도 상대방이 불쾌할 수 있고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땐 안 해야 되는데 야, 이거 법으로 문제 없잖아. 이거 예방교육 받았을 때 그런 얘기는 없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서로의 신뢰와 합의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타인이 바라보기에 네. 저거 약간 성희롱 아니야? 성폭력 아니야? 하고 오해를 해서 오히려 둘 사이가 이상해지는 경우들도 있어서 네.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중심으로 성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상대를 배려하고 법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내가 좀 스스로 생각하고 그런 감각을 키워나가면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매너와 네. 인격적인 태도를 좀 체득하는 네. 좀 그런 전인적인 방향의 교육이 진짜 중요하다. 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맞아요. 네. 아무튼 이제는 정말 네 엠번방 같은 사건은 끊어야 된다.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끊어야 될지는 앞으로도 좀 많이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하고 그렇죠. 싸워가면서 고쳐나가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수성이 굉장히 높아져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말한 것처럼 이거는 그냥 어떤 한 N번방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가 가지고 네. 있는 이 성에 대한 왜곡된 문화나 인식이나 가치관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다각도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정말 너무 낮은 것 같아. 그건 맞아요. 빡! 정말 이게 빡 높여가지고 네. 정말 무서워서라도 그런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게 전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가만 안 둘 다음에는 거야. 법조계 분도 한번 모셔가지고 그럴까요?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 번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나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인데. 게다가 성교육 전문가신데 앞으로도 사실 이거는 N번방 이슈 때문만도 아니고 그쵸. 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성교육 전문가이신 스더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겠죠? 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무료로 할 수가 없고요. 농담이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자꾸 노출하고 우리가 듣고 단순히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려면 사실 나도 내가 어떤 성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성적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좀 돌아보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아니 애들 성생활만 있나? 우리 성생활도 중요한데. 당연하죠. 그래서 좀 우리가 그 부분을 나중에 한번 되게 심도 깊게 다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좋습니다. 좋죠? 좋아요. 네. 네. 그럼 그걸 기대하면서 나쁜 엄마들.